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지난 일루미나티 정리 영상이 첫 번째 MCU 매칭 포인트 스크럴과 두 번째 MCU 매칭 포인트 히어로 커뮤니티에 대해서 주로 다뤘다면 이번 영상에선 세 번째 매칭 포인트인 멀티버스적인 위기와 두 번째 매칭 포인트를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러 생략한 일루미나티의 역사가 있습니다. 일루미나티가 LA의 범죄 조직 프라이드와 싸운 뒤, 그리고 일루미나티가 크리 제국의 전사 노바를 설득하기 전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시크릿 워즈입니다. 비욘더라는 초월적인 존재가 지구에서 영웅과 악당들을 배틀월드로 납치해서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1984년 오리지널 시크릿 워즈입니다. 여기서 찰스는 비욘더의 강함을 느끼고 비욘더의 명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조종해 전쟁을 멈추게 하다간 모두가 보복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지 않기로 합니다. 대신 비욘더가 누구인지 찾았고 찰스는 비욘더가 뮤턴트 이뉴먼이라고 속게 됩니다. 즉 이뉴먼이면서 뮤턴트라고 믿게 된 것이죠. 이는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닥터 둠이 비욘더의 힘을 훔치면서 배틀월드에서 여러 사건이 일어나고 결국 히어로들은 지구로 돌아옵니다. 찰스는 바로 일루미나티를 소집해서 의제를 밝힙니다. 그는 세레브로로 비욘더가 태양계의 소행성 때에 있는 세레스라는 외행성에서 비욘더가 감지되었다면서 그를 막기 위해 일루미나티가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일루미나티가 세레스라는 외행성으로 향하고 그들의 계획은 이뉴먼의 왕인 블랙볼트가 뮤턴트 이뉴먼이라고 그들이 믿는 비욘더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떠날 것을 명령하고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게도 비욘더는 무슨 이유에선지 일루미나티의 계획에 발맞춰서 블랙볼트를 왕으로 인정하지만 정작 태양계를 떠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닥스가 욕망하는 완다와 클레아와의 동침, 네이머가 욕망하는 아틀란티스의 지구 침공, 일루미나티가 원하는 수많은 아이언맨들을 선사해줍니다. 마음껏 욕망해도 좋은 그의 전능함을 과시한 것이죠. 네이머가 왕 블랙볼트 앞에서 무례하다고 말하면서 멈출 것을 요구합니다. 네이머의 강력한 규탄에 비욘더는 결국 돌이 되어서 사라집니다. 그 뒤에 일부 영상에서 다뤘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시즈 이후에 히로의 게이지가 되어서야 일루미나티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일루미나티 멤버들 각각이 숨기기로 한 인피니티 잼들을 다름 아닌 후드가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즈 이후에 카발에서도 쫓겨난 악당 후드가 일루미나티가 숨겼던 인피니티 잼들을 모두 찾아서 더 강해지려고 했던 것이죠. 당시엔 블랙볼트가 우주에서 죽은 걸로 여겨져서 메두사가 일루미나티에 대신 나왔습니다. 캡틴은 11호의 여파로 죽었기 때문에 일루미나티의 정체를 몰랐고 일루미나티가 사라진 인피니티 잼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할 때 현장에 나타나서 질문합니다. 일루미나티는 히어로들 앞에서 자신들의 정체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충격을 먹은 캡틴은 아이언맨과 격하게 토론을 합니다. 당시 캡틴은 쉴드의 수장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는 아이언맨의 혼자서 세상을 구해야 한다는 지나친 자신감과 책임감을 비판했습니다. 토르가 우선은 사건부터 막자고 중재를 하고 캡틴이 인정하면서 캡틴은 토니에게 이번 사건이 끝나면 더 이상의 특별한 대우 없이 어느 어벤져처럼 죄를 묻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토르는 아무 말 없는 아이언맨에게 캡틴이 저 말을 후회하도록 너가 어느 어벤져가 아님을 증명하라고 한마디 툭 던집니다. 후드가 리얼리티 잼과 파워 잼을 손에 넣은 상황에서 히어로들은 나머지 잼들을 찾아서 후드와 싸웁니다. 닥터 스트레인지가 타노스를 변해서 후드를 방심시키는 동안에 파워잼으로 강해진 레드헐크가 천공으로 후드의 주의를 끌고 결국 아이언맨이 인피니티 건틀렛을 차지해서 후드를 감방에 보내버립니다. 아이언맨은 그렇게 인피니티 건틀렛을 처음으로 사용한 착용만 한 게 아니라 사용까지 한 인간이 됩니다. 아이언맨은 히어로들이 보는 앞에서 인피니티 잼들을 모두 소멸시켜버렸습니다. 는 무슨 그럴 아이언맨이 아니죠. 아이언맨은 어딘가로 보내버린 인피니티 건틀렛 앞에 일루미나티를 소집하고 당시엔 블랙볼트가 없었으므로 그 대신 캡틴 아메리카에게 인피니티 잼을 맡깁니다. 캡틴은 일루미나티에 합류합니다. 캡틴이 받은 것은 노란색의 리얼리티 잼이었습니다. 어벤져스와 엑스맨이 피닉스 포스가 지구로 오는 상황에서 뮤턴트 메시아인 호프 서머즈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두고 서로 전쟁을 벌일 때 캡틴이 일루미나티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의 목적은 전쟁 중의 부작용으로 사이클롭스와 같이 피닉스 포스의 힘을 갖게 된 네이머와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캡틴에겐 그것만이 어벤져스와 엑스맨 사이의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네이머는 오지 않았고 찰스는 자신의 제자들이 폭주한 것에 충격을 먹고 떠나고 캡틴은 판타스틱 푸는 왜 돕지 않느냐고 그때 묻습니다. 미스터 판타스틱은 현재 여러 수치를 분석 중에 있다면서 어쩌면 피닉스 포스의 힘을 가진 사이클롭스와 네이머가 세상을 정말로 더 나은 곳으로 바꿀지도 모른다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캡틴은 이게 인위적이고 신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말하고, 리드는 자신이 그동안 별의 별일을 다 겪다 보니 더 이상 무엇이 자연적이고 비자연적인 것인지 옳고 그른 것인지를 잘 구분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싸움의 핵심은 결국 세상을 구하는 영웅들이 어벤져스가 아니고 엑스맨인 것에 대해 불만을 품기 때문인 것 아니냐고 되묻습니다. 결국 모두가 할 말이 없는 채로 현장을 떠나고, 네이머는 캡틴만 남아있을 때 나타나서 전쟁을 멈출 수는 없지만 여전히 캡틴을 존중하고 친구로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어벤져스 엑스맨의 전쟁은 다크 피닉스가 된 사이클롭스와 이에 맞선 찰스 자비에의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만 희소식은 블랙볼트는 지구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은 것이 아니었던 걸로 밝혀진 것이죠. 판타스틱4를 돕기 위해 그는 지구로 인휴먼즈를 끌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맥락은 두 번째 MCU 매칭 포인트와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판타스틱4의 MCU 입성이 확정되었고, 케빈 파이기도 여러 인터뷰에서 엑스맨의 MCU 입성을 예고했으니 어벤져스 대 엑스맨 같은 원작의 자극적인 소재를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일루미나티는 중재자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실 일루미나티의 존재가 히어로들의 내전인 시빌워를 위한 빌드업이었다는 작가 벤디스의 의도를 생각해보면 MCU에서 어벤져스와 엑스맨이라는 히어로들의 내전이 발생한다면 그게 일루미나티와 연관이 있다고 설정할 수도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원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 번째 MCU 매칭 포인트 멀티버스적인 위기를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AVX 이후에 일루미나티가 다시 한번 소집되는데, 이때는 작가 조나단 힝맨, 아니 블랙팬서가 소집했습니다. 블랙팬서는 멀티버스가 서로 겹치다가 통째로 죽는 잉커전 중첩 현상을 알게 되고 일루미나티를 소집한 것이었습니다. 이때는 찰스가 유언으로 인피니티 잼을 맡긴 비스트가 그 팀에 합류했고, 캡틴, 아이언맨, 닥스, 블랙팬서, 네이머, 블랙볼트, 비스트의 조합이었습니다. 잉커전 중첩 당시 두 현실들 중 하나의 지구를 죽이면 적어도 파괴되지 않은 지구의 현실은 일정 부분 조금 더 살 수 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즉 일루미나티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자신들의 지구를 파괴해서 다른 지구의 현실을 구하거나 다른 지구를 파괴해서 자신의 지구의 현실을 지키는, 혹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모두가 서로 죽는 것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루미나티는 평화적인 방법을 찾고자 인피니티 잼을 사용하기로 했고, 캡틴은 잠시 중첩을 멈추지만 타임잼은 이때 사라지고 나머지 잼들이 부서지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당황한 일루미나티는 새로운 무기를 만들기로 하고 반대하는 캡틴의 기억을 지웁니다. 이후 일루미나티는 다른 현실들을 죽여서 자기 현실을 지키려고 했지만 AVX 당시에 네이머가 와칸다에 쓰나미를 일으켰기 때문에 블랙팬서와 네이머 관계는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블랙팬서는 네이머를 속여서 테러를 일으키고, 네이머는 격노하며 복수를 맹세합니다. 타노스는 자기보다 강한 친아들이 지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찾고 있었고, 네이머는 타노스에게 항복해서 와칸다의 위치를 알려주어서 블랙팬서에게 복수합니다.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도 영향을 미친 원작 인피니티에서 타노스와 싸우며 지구를 지킵니다. 인피니티 이벤트 이후에 브루스 배너는 멀티버스적인 위기가 발생하고 있음을 깨닫고, 이를 계산해서 일루미나티가 벌써 한 번쯤 모였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리하여 토니와 대면하죠. 격노한 브루스 배너에게 토니는 멀티버스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밝히고, 바로 그 헐크가 설득당해서 결국 일루미나티에 합류합니다. 이후 일루미나티는 저스티스 리그를 닮은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라는 다른 현실의 슈퍼히어로들과 잉커전 중에 싸우게 됩니다. 여기서 닥스는 자신의 영혼을 바쳐서 블루다코르라는 블러드 바이블이라는 금지된 마법을 사용하고 제3의 눈을 가진 채 무지막지하게 강해집니다. 결국 닥스가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를 죽이게 됩니다. 원래 아가모토의 눈을 사용할 때 눈이 3개가 되지만 이때는 오로지 선하고 진실만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번 영화 예고편에서 나온 세 번째 눈은 마치 블루다코르를 연상시킵니다. 자신들처럼 잘 지구를 구해온 그레이트 소사이어티의 죽음으로 일루미나티는 큰 충격을 먹고, 블랙팬서는 잉커전에서 이 지구를 파괴하는 것을 망설입니다. 결국 보다 못한 네이머가 그 지구를 파괴해버리죠. 팀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네이머는 그제서야 자신이 타노스에게 와칸다의 위치를 알려줬다고 밝힙니다. 블랙팬서는 극대노하고 일루미나티는 잉커전을 막기 위해 괴물이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며 해체됩니다. 그러나 네이머는 일루미나티가 잉커전 동안 모은 악당들을 모아서 자신만의 일루미나티, 즉 카바를 만들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중첩된 현실들을 사냥하기로 합니다. 한편 오리지널 신이라는 이벤트의 여파로 캡틴은 일루미나티가 자신의 기억을 지웠다는 걸 알게 되고 어벤져스를 동원해서 아이언맨부터 사냥합니다. 이후 일루미나티는 캡틴을 피해 숨으면서도 캡틴 브리튼, 아마데우스족, 행크핌을 영입하면서 잉커전 중첩을 막고자 다각도로 노력했고, 잉커전 중첩의 배후에 비욘더스라는 초월적인 존재들이 있음을 알게 되며 동시에 카발과 네이머를 막고자 했고, 그러면서도 쉴드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잉커전 중첩을 막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존재들인 블랙 프리스트에 합류하면서
하면서 일루미나티를 떠납니다. 하지만 인커전이 다가오자 결국은 모두가 힘을 합치게 되고 최후의 방주를 만들어서 도망치기로 합니다. 한편 시아제국과 어나일레이션 웨이브는 지구 616 현실을 구하기 위해서 인커전 중첩의 진원지인 지구를 파괴하려고 했는데 일루미나티의 아이언맨이 다이슨 스피어를 이용해 지구를 구합니다. 하지만 최후의 인커전에서 승자는 없었고 모든 것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일루미나티 중에선 미스터 판타스틱과 블랙팬서가 최후의 방주에 탑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슨 일에선지 배틀월드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은 비욘더스와 맞서 싸운 전능해진 닥터둠이 멀티버스가 죽기 직전에 만든 곳이었고 닥터 스트레인지는 그곳에서 갓 엠퍼러 둠의 부하가 되어서 배틀월드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네이머의 카발도 운 좋게 배틀월드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네이머와 블랙팬서의 도착을 알고 자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들의 존재를 비밀로 지켜서 그들이 자신이 숨겨둔 인피니티 건틀렛으로 무장해서 갓 엠퍼러 둠에게 반격하게 만듭니다. 미스터 판타스틱이 갓 엠퍼러 둠의 힘의 근원을 조사하는 동안에 상황이 이런지라 블랙팬서와 네이머는 화해하고 팀으로 활동합니다. 그 덕분에 미스터 판타스틱이 갓 엠퍼러 둠의 비밀을 발견하고 이용할 수 있었고 그렇게 갓 엠퍼러 둠은 실격하게 됩니다. 전능한 힘을 갖게 된 미스터 판타스틱은 새로운 우주를 기존의 우주의 연장선으로 만들기로 하고 그렇게 시크릿 워즈가 끝이 납니다. 일찍이 루소 형제는 MCU 시크릿 워즈를 영어화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시크릿 워즈라는 이름이 참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닉 퓨리가 라트베리아에 공작을 하러 간 2004년 작품 시크릿 워와는 별개입니다. 루소 형제가 말하는 시크릿 워즈는 그들이 10살, 11살에 읽었다고 말했으므로 엄연히 오리지널 시크릿 워즈, 즉 1984년 작품입니다. 전능한 비욘더가 히어로와 악당들을 배틀월드로 납치해서 지켜보다가 닥터둠에게 힘을 빼앗긴다는 내용인데 워낙 히트를 해서 시크릿 워즈 2, 3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2, 3 모두 실패했죠. 훗날 작가 조나단 힝맨은 루소 형제가 읽은 바로 그 시크릿 워즈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반영해서 멀티버스적인 위기로 재해석해서 2015년의 시크릿 워즈를 집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커전과 갓 엠퍼러 둠이 바로 그 2015년 시크릿 워즈입니다. 루소 형제는 자신들을 돌아오게 할 엔드게임보다 더 큰 스케일의 MCU 영화는 시크릿 워즈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 시크릿 워즈야말로 마블 유니버스 전체를 통틀어 가장 거대한 이벤트였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는 시크릿 워즈는 2015년의 시크릿 워즈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물론 이들이 읽은 건 1984년작이었지만 말이죠. 물론 1984년의 시크릿 워즈도 매우 거대한 스케일이었다고 아직도 평가받지만 마블 멀티버스 전체의 죽음과 부활을 다루는 이벤트와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의 MCU에 칸과 스칼렛 위치와 와디프 등 멀티버스적인 소재가 적극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시크릿 워즈 영화 루머는 오히려 2015년 시크릿 워즈와 더 가까워 보입니다. 마치 스칼렛 위치나 칸 때문에 배틀월드 같은 것이 생기고 이전 마블 영화들의 히어로들이 한데 모이는 멀티버스적인 엔드게임 어셈블 같은 영화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2015년 시크릿 워즈의 주인공은 결국 일루미나티였기 때문에 닥터 스트레인지 대운돈의 멀티버스에서 등장할 멀티버스적인 일루미나티라는 것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또 시의적절하기도 하고요. 과연 MCU의 이 일루미나티는 멀티버스적인 위기에만 관여하고 지구적인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 일루미나티에 합류해서 결국은 MCU판 시크릿 워즈에서 활약하는 것은 아닌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쩌면 스크롤들이 일루미나티 때문에 지구 침공을 쉽게 할 수 있었던 원작의 맥락을 멀티버스적으로 해석해서 멀티버스적인 위기가 이번 영화에 나오는 멀티버스적인 일루미나티 때문에 발생했던 것으로 훗날 설명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별개로 이미 이 일루미나티의 미스터 판타스틱이 스티븐과 같은 현실의 미스터 판타스틱이고 그동안 그가 숨어서 활동했다고 치고 이렇게 MCU 차기 영화 판타스틱 4를 빌드업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루미나티가 비욘더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일루미나티의 MCU 입성이 비욘더의 MCU 입성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모로 일루미나티의 MCU 입성은 케빈 파이기의 중요한 빅픽처라고 봐야겠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모르도도 일루미나티 멤버일 수도 있고 그 외로 톰 크루즈 아이언맨, 로다주 아이언맨, 에밀리 블런트 캡틴 마블, 캡틴 마블이 된 마리아 램보, 존 크라신스키 미스터 판타스틱, 이안 그루퍼드 미스터 판타스틱, 와디프의 캡틴 패기, 블랙볼트, 이안 감독의 배우 에릭 바나의 헐크, 블랙팬서, 슈리 등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연 대원돈의 멀티버스에 나올 일루미나티는 어떤 역할이며 그들이 향후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